오늘 뻑가의 고맙다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 박성광 씨 영화 감독 이제 입봉한 얘기가 나와요. 박성광 씨, 개그맨 박성광 씨가 영화 감독이 되셔서 제작비 45억인 꽤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가 이제 이번에 개봉을 하는데, 그 영화에 보여드릴까요? 옥남이라는 영화고, 문제가 뭐냐면 이 영화에 이제 평론이 떴는데, 이제 그 유명한 박평식 아저씨는 별 4개를 주면서 마늘 쑥떡 돌리는 어리광 축제라면서 좀 혹평을 하셨는데, 이유채님은 사람이 된 곰의 흐릿한 웃음 발자국 하면서 역시 평은 평이하지만 평점은 3점밖에 안 줬는데, 여기서 문제가 시내 21 소속 이용철 평론가가 여기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을까라는 평을 남겨버려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뻑가한테도 이제 물린 건데, 저는 이거를 예전에도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영화계 사람들이 선민의식이 진짜 존나 심해요. 뭐 여러분도 뭐 그런 거 본 적 있죠? 뭐 영화 시상식 자리에 아이돌들이 나와가지고 뭐 노래하고 춤추고 하면은 막 뜨겁게 쳐다본다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좀 그냥 너무 긴장되고 카메라가 찍고 뭐 어떻게 리액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 저렇게 오해를 샀겠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할 정도로 선입견을 가지고 보려고 하진 않았는데, 언제 정말 같다고 느꼈냐면, 영화계 사람들이, 여러분 그 기사 보셨어요? 기생충이 영화만 잘 나온 게 아니라 영화 제작 과정도 역사적인 영화였다라고 나오면서 우리나라 영화 최초로 한마디로 노동법이 지켜진 영화라는 거예요.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진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제가 이렇게 방송업계 종사하는 분들이 똑같이 느껴지는 때가 약간 그런 때였거든요. 사람들 지나가는데 일단 카메라 들고 막 쳐 찍고 그러면 사람들이 피해 다니고 촬영 잘할 수 있게 좀 배려를 해주는 게 당연함을 넘어서 호의가 돼버리는 거야. 호의가 이제 당연함이 돼서 권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인터넷 같은데 이제 한 번씩 올라가는 거 있죠. 어느 드라마 뭐 촬영을 어디서 하셨는데, 제가 거기 그때 뭐 하려고 거기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막 험악하게 생긴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욕하면서 사람들 보고 막 나오라고 막 이랬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제 남자친구가 빡쳐가지고 왜 막 욕하면 소리 지나 이러니까 촬영하는 거 안 보여 막 이러면서 연명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랑 내 남자친구랑 싸워가지고 지금 경찰서 왔다 막 이런 거 올라온 게 진짜 한두 개가 아닌 거 알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방송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선민의식 있는 새끼들이 존나 많아가지고, 자기들이 뭐 세상 숭고한 일을 하는 줄 알아. 그냥 돈 벌려고 촬영하는 거잖아 솔직히. 뭐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이런 거 개 무시하고, 그 어느 분야보다 사람 급 나눠가지고 막 탑스타 나오면은 스텝들이고 뭐고 막 설설 기고, 어디 막 이제 잘해보려고 열심히 일하는 B급 C급 연예인 나오면은 막 개같이 깔보고, 막 옛날에는 여자애들 신인 배우들 나오면은 막 앞에 장기자랑 시키고 막 춤노래 시키고 개 일화를 떨었던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솔직히 그냥 보는 건데, 한 번씩 이렇게 좀 같은 일들이 터져요. 여기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을까? 뭐 여기 주인장이세요? 여기 주인장이세요? 여기가 뭔데 돈 벌려고 영화 찍는 거잖아. 뭐 어디 봉사 영화 찍어? 상업 영화 그냥 찍는 거 아니야. 어디 봉사활동 나왔어? 돈 벌려고 상업 영화 찍는 데 아니야. 여기가 뭔데? 뭐 충무로 하면서 뭐 충무로 정신 막 영을 떨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진짜 예술을 하는 분들 중에서 상업성 없이 인생 갈아 넣어서 하는 분들 되게 존중하는데, 아니 지들도 어차피 상업 영화 찍는 주제에 뭘 숭고한 일 하는 척 하는 게 난 존나 옛날부터 너무 꼴보기 싫었어. 그래서 뻑가는 좀 둥글둥글하게 얘기하던데, 나는 이건 솔직히 존나 개빡쳐요. 개 짜증나.
그래서 아니 그러면 뭐 개그맨은 영화를 찍으면 안 되는 무슨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그 사건 기억나죠? 이센스 아저씨가 뭐 개그 콘서트 같은 데에서 오늘도 슬로 밤을 새우고 뭐 이런 걸로 개그하고 막 이러니까 뭐 개그맨들은 뻑하면 힙합 한다고 막 설치네 이러면서 뭐 SNS 이런 데 올라갔다가 막 욕을 많이 먹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선민의식의 하나죠. 아니 힙합이 뭔데? 뭐 흑인이세요? 나는 흑인이 다른 인종이 힙합 하는 거 안 입고 깨 보는 거 이해해. 왜냐면 그 힙합, 소울 이런 거는 흑인들이 인종차별로부터 노예 생활할 때부터 받았던 그 억울함과 서름을 랩 가사로 표현을 하고 이런 문화인 거잖아. 근데 어느 동양의 노란색들이 나와가지고 막 힙합 한다, 랩 한다 이러면은 안 입고 깨 볼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근데 동양의 작은 반도에서 힙합 하는 애가 개그맨들이 힙합 한다고 나와바리 막 썰 풀고 이런 거는 진짜 아니지 않냐? 근데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아니 박성광 아저씨가 영화 좀 찍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아마 그 투자자도 자기가 존나 찾아다녔을 거고 자기 돈도 아마 꽤 들어갔을 거고 45억 채우기가 쉽냐고. 그래서 영화 내에서 뭐 잘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옛날부터도 막 헐리우드 영화 막 성공하고 막 이럴 때 스크린 커터제 한다고 막 할 때 그때도 막 응원을 해주고 싶었어. 스크린 커터제에 제일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최민식 아저씨였잖아요. 제가 최민식 아저씨를 진짜 좋아해요. 야 그거 한우냐? 제가 최민식 아저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민식 아저씨 때문에 스크린 커터제를 저도 지지를 하면서도 그 옆에 가지 같은 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뭐라 그러는지 알아? 헐리우드 사실 영화 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그 정도 제작비 있었으면 더 잘 만들었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 새끼 진짜 같은 거야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 새끼들이. 뭔지 알지? 나 약물 사용자들 싫어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치면 개나 소나 다 하지. 이런 얘기를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뭐 개그 비슷하게 뭐 어떻게 뭐 비슷하게 해본 적은 있겠지만 왜? 약초도 안 돼 나는. 뭘 제작비만 있으면 헐리우드보다 잘 만든대. 아바타 만들어 보시든지 그러면. 연병 를 떨고 있어요. 뭐 숭고한 일을 하는 줄 알아. 상업영화 찍으면서 그 상업영화 평가하면서 살면서 돈 받고 평론하고. 그리고 영화판을 보면은 이제 그런 선민의식에 가득 차가지고 똑같은 일을 정의로운 것처럼 행한다. 뭔지 알지? 나는 내가 최근에 공격을 많이 받으면서도 느꼈는데 어떤 잘못한 사람을 공격할 때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한테 면죄부를 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나는 정의로운 나쁜 짓을 하고 있다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볼 때도 마동석 아저씨가 깡패 패는 거는 우리가 화끈하게 재미있게 보잖아. 나도 재미있게 봐. 나도 그래.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법으로만 보면은 같은 폭력이잖아. 나쁜 놈이 일반 시민 때리는 것도 폭력이고 그런 나쁜 놈을 마동석 아저씨가 가서 좁혀는 것도 어차피 폭력이란 말이야. 근데 보통 어떤 잘못한 유명인을 공격하는 막 굉장히 나쁜 악플을 쓰는 사람들이 다들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 왜냐하면 나는 나쁜 사람을 단죄하고 있으니까 정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자기 자신한테 계속 면죄부를 주잖아. 그거랑 똑같이 영화판에서는 솔직히 우리나라 영화판 민주당 쪽이 거의 대부분이잖아. 이재명 화이팅. 문재인 화이팅. 제 정치색을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러면 민주당 쪽은 뭐 노동법이라든지 민주주의 국가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막 노무현 아저씨로 막 영화 계속 만들고 막 세월호 영화도 계속 만들고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 근데 영화판이 우리나라 그 어떤 업계보다 노동법을 안 지켜요. 이재명 화이팅. 우리나라 영화판이 그 어떤 업계보다도 노동법을 안 지킨다니까. 맨날 날밤 까서 촬영하지, 열정페이 요구하지, 사람 급 나눠서 급 떨어진 애한테 잔심부름 같은 거 존나 시키지. 그래놓고 우리는 되게 고퀄리티 예술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자신감 자부심은 존나 있지. 안철수 화이팅. 그러니까 요즘 나는 좀 이런 사람들 좀 꼴보기 싫긴 해. 솔직히. 왜냐면 저도 한번 이제 정의의 맛에 살짝 빠져봤던 사람으로서 이게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솔직히 용케 빠져나온 거예요. 한번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거에 한번 심취하기 시작하면은 제 악플 단 사람들 거 보면서도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랑 같이 DC를 하던 사람인데 내 과거 DC 행적을 욕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 나는 DC를 그때 그냥 한 게 아니고 우울증에 걸려서 DC를 했습니다. 뭐 어쩌라고. 나는 뭐 조증 걸려서 DC 했냐?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악한 소리를 할 때 자기는 그렇게 악한 소리를 하는 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 아니 그냥 DC 한 거면 DC 한 거고 악플은 악플인 건데 뭐 존나 계집년들처럼, 이게 계집 논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뭔지 알죠? 여자가 바람을 폈어. 바람 핀 거잖아. 근데 이런 여자들이 있는 거 알죠? 잠깐만, 나는 바람을 피는 년이 아닌데 내가 왜 바람을 폈지? 남자친구가 나한테 잘못을 많이 했네. 거기에 실망해서 나는 바람을 필 수밖에 없었네. 남자친구가 내가 바람 피게 만들었네.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보통 여자들한테 좀 많거든요. 근데 요새 남자 새끼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유명인이 잘못을 했다 쳐. 뭐 흑자가 뭐 성분을 속이건 뭐 지기가 학폭을 하건 뭐 잘못을 했다 쳐. 그렇다 한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존나 해. 존나 해. 흑자 개 동생 중인 개끼야 막 와이프도 쓰면 좋겠노 막 이러면서 크크크크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냐? 안 느껴. 왠 줄 알아? 자기는 악인을 단죄한 정의로운 사람인 거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그거 보면서 참 이것이 인간이구나 뭐 다시 한번 느꼈어. 저한테 제보가 왔는데 읽어드릴게요. 개인정보가 좀 나와서 어떤 유도를 하는 관장님이 자기 회원들을 가르치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유도 메달리스트인 조준현 형제가 라이브 방송에다가 당신의 유도에 구라를 빼드립니다 이러면서 그 어느 유도장 관장님이 회원들을 이제 티칭하면서 올린 영상을 보고 이거 다 잘못 가르쳐주고 있다, 막 이렇게 배우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막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헬스판에도 굉장히 많았던 거 알죠? 뭐 어떤 사람들이 운동 방법에 대해서 올리면은 진짜 일부러 막 사람들 속여서 등쳐먹고 이런 거는 막 혼나 마땅하다고 나도 생각은 하지만, 티칭 방법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 거고 해석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 정도 선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보디빌더, 어느 유명한 보디빌더, 어느 전국체전 메달리스트 이런 사람들은 운동 도 못하면서 개나 소나 트레이너 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비아냥되는 게 예전에 굉장히 많았어요. 2010년 전후 이럴 때는. 그리고 약간 그게 수액이었어. 유명한 보디빌더가 뭐 어디 헬스 커뮤니티나 뭐 이런 영상 같은 데에다가 벤치 똑같이 하네 막 이렇게 올리잖아. 그럼 그게 수액이었어. 왜냐면 이렇게 한국 문화가 지금이랑은 진짜 10년 전은 확 달랐던 게, 지금은 문화가 좀 어때요? 일단 까고 보는 문화. 일단 까고 보는 문화.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 일단 빨고 보는 문화였어요. 솔직히 우리나라는. 일단 빨아. 급 높은 사람이면 일단 빨아. 급 높은 사람한테 태클 거는 이상한 새끼 있잖아. 그러면 무조건 뭐 질투나고 부러워가지고 태클 거는 개 패배주의자 새끼. 약간 이런 식으로 됐어.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진짜 완전 정반대였어. 약간 그것처럼 이 유도 이것도 나는 유도를 잘 모르니까 누구의 말이 기술적으로 맞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어느 유도장 관장님이 자기 관원들을 가르치면서 그 영상을 집에 가서 복습해서 다시 보라고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면 나는 좋은 티칭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올림픽 메달리스트나 되는 사람들이 이러니까 님들이 유도를 못하는 거고 이 사람은 구라쟁이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이것도 사실 굉장한 선민의식이라고 봐요, 나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나 되는 사람이. 이걸 내가 운동선수들을 많이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자기가 속한 그룹이 너무 엘리트 그룹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뛰어서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걸로 착각을 해요. 뭔지 알죠? 나 그냥 회사 다니면서 체중 관리하려고 헬스장 다니는 거야. 근데
헬스에 심취한 어느 트레이너, 어느 선수님은 그렇게 대충 운동하는 어느 직장인을 보면서 운동 저럴 거면 헬스장 왜 다니냐? 아우 회원님, 몸 만드실 거면요 그렇게 운동하시면 안 되고요. 저 보십시오. 이지랄 염 떤다는 거예요. 알바노 야, 네가 가진 기술 안 궁금하다고. 그냥 취미로 하는 거라고. 네 몸 줘도 안 갖는 사람 진짜로 있어. 진짜 많어.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옛날에 몰랐어. 나도 내 인생에서 몸이 되게 중요할 때는 야, 네 몸 줘도 안 가져. 이런 말을 누군가가 하면은 근데 솔직히 주면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헬스를 안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다 보니까 요새는 진짜로 그냥 몸 줘도 안 갖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미적 관점이 우리랑 완전히 달라서. 근데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학교 공부하느라 바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체중 관리나 좀 하고 유산소 운동이나 좀 뛰고 그냥 여기서 땀 좀 시원하게 흘리고 나서 집에 가면은 잠 잘 오고 그냥 이래서 헬스장 다니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몸짱이 되고 싶고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막 시두바꿈 불끈불끈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헬스 트레이너나 선수님 양반들이 아우 운동 똑같이 못하네 회원님 벤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안 궁금하다고 새끼들아. 그냥 취미라고. 니한테나 밥벌이지. 니 밥벌이가 내 그냥 취미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도 한때 그런 거에 빠져봤기 때문에 좀 답답한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거에 빠져봤었으니까. 저도 몸 만드는 게 굉장한 가치를 가지는 일인 걸로 착각했던 적이 있고 몸이 좋은 게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했던 적이 있고 그냥 누군가한테는 개 아니에요. 좋게 말하면 사명감이고 장인정신인데 이제 사명감과 장인정신은 자기 거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 장인이 뭐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를 100번을 다듬어. 99번도 안 돼. 나는 무조건 100번 다듬어야지 이거 판다. 이런 게 장인정신이잖아. 그 옆에서 그냥 싸구려 아무나 살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아니 그릇을 똑같이 만드시네. 이거 지금 균형이 맞습니까 이게? 좌우 다 삐뚤어지고 아유 니 그래놓고 그릇 만드는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소개하는 게 참 부끄럽지도 않나요? 이게 장인정신은 아니잖아. 지거 잘하는 게 장인정신이지. 근데 우리나라는 오지랖 문화가 좀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올림픽 메달리스트들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면 유도를 얼마나 잘하겠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뭐 일반적인 유도장에서 좀 잘못 알려주는 게 좀 많이 답답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 아세요? 태권도의 실전성이 없어지고 나서 발전을 했다는 걸? 뭔지 알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태권도가 올림픽에서 더 이상 효자 종목이 아니게 되고 올림픽에서 더 이상 금메달을 많이 따오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태권도가 후퇴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헬스 다음으로 발전된, 어쩌면 헬스보다 더 발전된 운동이 진짜 거의 몇 개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권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즘 초딩들이 태권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태권도는 실전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기 시작한 뒤부터 발전을 한 거예요.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태권도가 만약에 지금 우리는 복싱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루에 미트치기 2000번씩 시키고 이지랄을 했어봐요. 태권도에 누가 다니나. 태권도 관원 지금보다 한 1000분의 1 만분의 1 됐겠죠. 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도는 안 그래도 태권도 같은 거에 비해서 존내 밀리잖아요. 대중성이. 왜 그럴까요? 난이도 자체가 좀 높죠. 태권도는 막말로 사범님이 그 미트 잡아주면서 야 발차기 쳐봐 이러면 유치원생 때부터도 재밌게 다닐 수 있어. 근데 유도는 약간 구기 스포츠로 치면은 태권도가 축구라면은 유도는 농구 같은 느낌이에요. 룰이 더 어렵고 잘해지는데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와중에
지금 어린 학생들한테 재미있게 유도 알려주고 이런 관장님이 계신데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걷다 대고 그렇게 하면 유도를 잘해질 수도 없습니다. 잘해질 수 없습니다. 이 지랄을 떠는 게 아니 얼마나 무식해야 되는 거야. 난 진짜 난 너무 안 된다. 심지어 그런 지적을 한 분이 유도장을 하는 분이야. 취미반 운영을 하는 분이야. 선수반만 하는 게 아니라. 나 그분 티칭하는 거 가서 한번 보고 싶다. 어떻게 티칭하는지. 자기 생활체육반, 취미반, 학생 취미반 가르칠 때도 야! 그렇게 해가지고 유도 잘해질 수 있겠어? 엉덩이 더 갖다 붙이고! 낙법 100번 하고 집에 가! 이 지랄로 가르칠까? 간원이 또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재밌게 해야 관원이 오겠지. 완전히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태릉에서 올림픽 메달 딸 사람들은 개같이 쳐 구르면서 존나 어떻게 하면 1mm라도 나한테 효율적으로 기술을 먹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야 되는 거고, 유도로 돈 벌어먹고 싶은 상업적으로 유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유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린 친구들이 유도에 조금이라도 관심 가져줄까, 이쪽으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학생들 데리고 재밌게 유도 가르쳐주고 있는 관장님한테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는 사람이 유도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유도를 잘해줄 수 없다 염 떨고 있네. 그럼 우리나라 태권도는 뭐 누구 쓰러뜨릴 수 있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냐? 태권도 엄마 아빠 뜨바말하고 애들 토요일에 데리고 와가지고 태권도장에서 잠재워주고 캠핑 가가지고 불 때우면서 불멍 시켜주고 이지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격투계 완전 압도적 원탄 먹은 거 아니야. 이런 선례가 이미 있는데도 어떻게 못 배울 수가 있냐고. 헬스도 봐봐. 트레이너 개똥 멍청이 병들이나 회원들 보면서 운동까지 못하네 이러면서 뒤에서 뒷담화 쳐하고 있지. 야 이 새끼야, 운동을 못해야 네가 밥을 처먹고 살 거 아니냐. 다 운동 잘하고 다 몸짱이면 네가 굶어 쳐 뒤져. 차라리 무당집 찾아가지고 연진이 엄마 찾아가가지고 제발 우리나라 사람들 근육 안 붙게 해주세요. 구술해야 될 판에 우리나라 새끼들 헬스장 다니는 새끼 중에 95%가 운동 못하면 이지랄하고 있어. 그니까 네가 돈 번 거라고. 내가 트레이너 의사랑 비교해서 진짜 미안한데, 어떤 의사가 감기 걸려서 병원에 찾아온 사람한테 아니 건강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감기가 걸립니까? 아우 답답해 진짜. 이불 모가지까지 안 덮고 잤죠? 마스크 안 끼고 다녔죠? 답답해. 그니까 감기 걸리지. 아우 진짜 우리나라에 건강관리 제대로 한 새끼들이 없어. 이지랄하는 의사가 있다 쳐봐. 이게 신이지 이게. 너희들보다 공부 수십 배 하고 너희들보다 아는 거 훨씬 많고 너희들보다 훨씬 인정받는 의사들이 건강관리 잘못해서 온 환자들 보면 어떡하냐. 아, 환자분 어디가 아프세요? 아, 목이 아프시구나. 많이 불편하셨겠다. 한번 해보실까요? 잠깐 볼게요. 아, 차가워요. 이러고 진료보고 있다 이 라. 이 라. 아우 답답해 터져 뒤지겠다 진짜. 아, 나 오늘부터 욕 많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환자분 치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럴 거면 선수반만 모집해야지. 안 그러냐? 진짜 실전 유도 올림픽 금메달 유도 할 거면은 선수반만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놓고 자기 유도장 연 다음에는 취미반 열고 성인 취미반 열고 할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아이러니냐. 그리고 어디 유도 장사 잘 되는데 보면서 야 저기는 유도장이야 레크레이션장이야 이러면서 뒤에서 셔나 끌끌 차고 있고, 우리 유도장은 진짜 리얼 유도, 정말 확실한 유도, 국가대표 유도 알려주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원하지를 않는다고. 내가 만약에 난 지금 복싱에 조금 관심이 있는데, 내가 지금 복싱에 다니더라도 내가 나이 40살 처먹고 복싱을 만약에 다닌다면
복싱으로 다이어트나 좀 하고 좀 간지나 좀 잡고 슉슉 이런 거나 좀 하고 관장님이 밑에 잡아주는 거나 좀 스트레스 풀리게 좀 쳐보고 이런 거나 하려고 하지. 나한테 관장이 와가지고 야 흑재야 너 진짜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신인왕전 한번 나가자 이러면 안 다니지 거. 내가 백 치고 있는데 팍팍 치고 있는데 와가지고 어깨에 힘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여기 힘 좀만 빼고 소리 좋다. 그렇지 요렇게 해야지 단일 맛이 나지. 나한테 와가지고 펀치 어디서 배우셨어요? 여기 오시기 전에 뭐 좀 하셨죠? 저 그냥 집에서 조금 하고 왔는데 괜히 그렇게 혼자 하시면 안 좋은 버릇 다 들어요. 그냥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셔야지. 어쩌라고 누가 뭐 선수띠인데 꼭 잘하는 거 하나 있는 새들이 이지랄을 떨어요. 아니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헬스를 잘하고 나는 유도를 잘하고 나는 영화를 잘 찍고 나는 복싱을 잘할 수 있는데 나한테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그냥 취미로 하는 거잖아. 그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우월감을 갖냐고. 내가 그 사람 회사 가면 그 사람 같이 일을 하겠냐? 내가 그 사람이 듣는 강의 들으면 걔처럼 이해하고 수업 따라갈 수 있겠냐? 안 되잖아. 근데 걷다 대고 무슨 우월감을 갖냐고. 그냥 취미반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유튜브 시작 때는 물론 옛날 DC질 할 때부터 이런 얘기를 해서 저를 극렬히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서 트레이너들이 좀 있어요. 자기 직업 내려친다고.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흑자 씨년아 너도 헬스로 밥 벌어 처먹고 트레이너로 밥 벌어 처먹으면서 트레이너들 왜 이렇게 낮잡아 말하냐 이러잖아. 내 얘기를 듣고 어떤 대가리를 가졌으면 트레이너를 낮잡게 해석을 하냐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대중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돈 잘 벌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트레이너가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흑자님도 트레이너 초창기에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몇 번 한 썰이지만 썰 하나 풀고 가죠. 제가 PT를 하지 않는데도 PT처럼 운동을 많이 알려주던 때가 있습니다. 그걸로 나는 좋은 트레이너다 자위하던 때. 그때 어느 20대 후반에서 30살 정도 되는 어느 남성분을 운동을 알려주게 됐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저를 좋아했어요. 왜냐면 헬스장에 처음 왔는데 제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막 다 알려줬거든요. 근데 여기 헬스장은 운동 되게 잘 알려주시네요 이렇게 좋아했는데 제가 그분을 뵐 때마다 일주일에 한 2번 3번밖에 안 나오시니까 좀 자주 좀 나오세요. 일주일에 5번 나오셔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3분할 하실 거면 일주일에 6일 나오셔야 하는데 막 이렇게 막 하고 이런 얘기를 좀 했어. 예, 그런 얘기를 몇 번 하니까 그분이 약간 좀 쌓이셨나봐. 어느 날 그분이 랩풀다운을 하셨을 거예요. 랩풀다운을 하시는데 조금 잘 못하시거나 내가 봤을 때는 한 3개는 더 할 수 있겠는데 내려오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하시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봐.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 나보고? 제가 오늘 사랑니 발치만 5개를 해가지고 손에 힘이 없네요 이러더니 다른 데로 가신 거야. 그때 나는 그렇게 는 아니었기 때문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띵 했지. 헬스장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우월의식을 느끼고 있는 건데 사실 저 사람이 누구라고 내가 우월의식을 느끼지? 저 사람 의사야. 사랑니 잘 뽑으려고 그냥 손하고 힘 좀 키우러 온 의사야. 근데 나는 저 의사한테 나처럼 운동하라고 가르치고 있어. 나 님? 그래도 빠르게 알아챈 편이에요 저는. 뭔지 알죠?